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관성에 6월의 간목이 신으로 더해서 경신으로 해서 이제 다른 글자의 배치가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재관으로 놓여 있잖아요. 재생관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인성을 잘 쓰는 글자다. 인성을 쓰는데 운에서 이렇게 개수가 들어와서 재성하고 이렇게 묶이면 관인상생이 그쵸? 안 되니까, 이게 좋은 글자인 것 같은데, 운이나 원국에서 묶여서, 이건 우리 뭐 이제, 원국에서도 개수가 옆에 뭐 만약에 신금이 여기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무게 합의돼서 좋은 글자들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쵸?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기신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쵸? 희신인 것 같지만 기신인 경우, 이런 경우, 또, 기신인 것 같지만 실상은 희신인 경우, 이런 경우 똑같이 개수가 만약에 있어서 관인상생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가 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이 뭐 이렇게 개유로 있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일간하고 관하고 인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신유가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연간에 있는 연월에 있는 특히 연주의 재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일주든 어쨌든 이러한 구조 쪽에 가까이 연결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나한테 유정한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편 복을 쓴다라고 할 때는 관인상생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 그건 일주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사회고 바깥이니까, 그죠? 바깥이니까 만약에 이게 관인이나 아니면 재생관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쪽에 가서 내 역량이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혜택을 누리는 거는 여기 있어도 직장생활, 조직생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누리는 그런 체득하는 부분에서는 가까이 붙는 게 좋다. 이런 경우 상관 견관이 돼서 이렇게 금을 극할 것 같지만 개수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천간은 일단은 우선 합을 먼저 하고요. 합을 먼저 하고 생하느냐 극하느냐 하는 거는 팔자 구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극을 먼저 하기도 하고 생을 먼저 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끌림이라는 거는 합의 에너지가 먼저 강해요. 합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합을 먼저 간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연간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관인 3기, 신강치 3기 이런 게 됐을 때 이렇게 무토 같은 게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좋은 거예요. 이 월간에 관성이 있으면 이렇게 상관이 날려 들어오면 만약에 무토가 여기 있어도 상관이 날려 들어오면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 거고 개수가 있으면 이건 정화할 때는 칠살이 되는 거니까 칠살을 그대로 극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없는 글자 중에서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시간에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 공간을 넘어서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따지면 만약에 이게 이제 지지가 네 글자라고 하면 지지가 동하는 거는 이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아니면 개묘라고 하면 개는 상반기, 묘는 하반기. 뭐 이렇게도 봅니다. 이렇게도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맞이한다라고 볼 때 연월일시 내지는 원해운세나 금묘화실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근묘, 이렇게 뿌리, 싹 이런 게 먼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운을 먼저 맞이하거나 앞에서 먼저 체감이 나타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여기 있는 구조하고 여기 있는 구조는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구조가 훨씬 이 정화를 막는데 효용력이 큰 거지. 정화나 병화를 막는데, 그렇죠? 그래도 천간 어디에인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훨씬 이런 병정화로부터 관이 지켜진다.
이런 경우죠. 그렇죠? 칠살도 칠살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식신이 앞에 있으면 식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여기 누구 어느 분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간 신강신약을 떠나서요. 요 식신이 내 재주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할 임무가 생기는 거예요. 관역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사로에 올라갔는데 사선에 올라가는데 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식신 제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개수는 정관이니까 이 경우 이제 식정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극인데 이 상관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견관이면 더 폐해가 큰데 상관경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 천간의 개수를 내가 원국에서 잘 쓰는 구조냐 그렇지 않은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임수를 내가 토국수로 명확하게 제하는 것보다는 개수는 조금 어정쩡한 형태예요. 어정쩡한 형태로. 그래서 기토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상관이 좀 묶이는 식정으로 묶이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보통 내가 하는 내 재주 능력이잖아요. 식신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 뭐 하나의 이렇게 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남편 일도 되는 거고 뭐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거고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 못 쓴다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천간으로 오는 거는 좋지만 지지로 오는 거는 좋지 않은 경우 있다. 만약에 자월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해자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자로 떴으면 관사론잡 맞고요. 개수로만 떠 있으면 관사론잡 아니고요. 관사론잡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자월에 병화니까 격으로는 정관격인데 정관을 내가 잘 쓰는데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일간이 정관의 극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이럴 때는 인성이나 비겁으로 일간이 좀 튼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 한 30% 정도는 그래서 신강신약을 좀 따집니다.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운의 작용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데 천간에 병정이 있으면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비견이니까 그렇죠? 비견이니까 이제 뭐 이게 천간의 겁재가 비견 같은 천간의 정화 같은 양간 대비 정화는 이건 양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간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다른 데서는 간록. 천간의 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있는데 이건 다른 데서는 이제 군신대자, 군신경애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지에 와야 뚜렷한 반듯한 힘을 얻는 건데 같은 금을 보거나 화가 화를 보면 어떤 내 뿌리 같은 심리적인 이런 현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 뭘 버리고 싶은 거지. 집안에 살림만 하던 주부도 문밖 울타리로 한번 뛰쳐나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도 그런 뿌리를 달고 들어온. 그래서 보통 신양명이고 무비겁인 구조들이 무비겁이면 다른 글자가 많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관이 많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의 100% 살림입니다. 왜? 그 재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남편 주도적으로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 가지고 살림하는 이런 형태로들 나가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쌓여오는 거야. 내 존재감, 가치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지지에 뿌리가 올 때 있어요. 그러면 난 문 밖을 대문 열고 나가겠노라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꼭 그럴 때 잘 쓰면 이게 바깥 활동, 사회 활동 하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 내가 막 신물이 나도록 잘 못 썼다 라고 하면 그때 그래서 갈라서는 일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럴 때는 독립운으로 온다. 그래서 내 뿌리가 없다가 뿌리가 올 때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이. 그래서 또 남자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사업한다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미 다른 그 에너지들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그 운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 지나가면 이미 원천적으로 내가 사업 재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잠깐 운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핸들링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접고 다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병정은 좋은데 이렇게 해자가 있으면
이건 흉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5가 일간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지지에서는 그렇죠? 지지에서는 이렇게 4는 해하고 충을 하고 5는 자하고 충을 하니까 그렇죠? 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간의 청간은 그대로 이게 어떤 일간을 도와주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지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이라기보다도 특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정관을 안정적으로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이 경우는 충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거나 또 깨지는 파해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생극보다는 안 좋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간은 좋은데 지지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관사론잡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청간으로 오는 것 예를 들어서 6월의 간목인데 신금이 정관격이다. 지지에 신유를 만나면 정관이 어때요? 정관이 근을 맞는 거예요. 근을 맞는 건데 청간으로 경신을 만나면 경을 만나면 관사론잡이 되는 거고 신을 만나면 중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것도 실제 임상을 많이 해보고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거는 약간 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그 당시의 명에 대한 이데올로기다라고 제가 결론을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평인전 그 심선생 관법 심선생도 이 사람이 벼슬아치였기 때문에 미관말직에 좀 벼슬아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황은을 입는 거 공부해가지고 출사해서 록봉을 받고 이런 것을 최고의 그 당시의 가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혼탁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내가 임금의 학명을 하나 받고 있는데 관이 온다라는 건 내가 또 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흐려지는 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 대신에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 얼마나 요즘 챗 뭐까지 나오면 없던 직업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물론 직업이나 관의 선명성 이런 거는 조금 흐려질 수는 있는데 요즘은 내가 특별하게 공직자나 특별하게 어떤 공무원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 관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일간이 왜냐하면 관이든 살이든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일간이 아주 이렇게 비겁으로 해서 관사를 나눠진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일간이 이럴 때는 신강명이 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청렴한 이런 것들 어떤 관공직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청간의 이러한 구조가 오면 흉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지지에서는 신금이 강화돼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지지는 오히려 그렇죠. 유금이라든지 신금으로 뿌리가 되니까 하나는 걸록이고 하나는 이렇게 겁재 제왕지가 돼가지고 뿌리가 되는 거니까 신금이 강화가 돼서 이런 경우는 길하다라고 본다. 중간 신과 신이 겹치는 게 이제 중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간하고 합을 하고 있는데 또 관이 또 들어온다든지 그럼 투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혼 만약에 해서 이렇게 여자가 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내가 관을 남편으로 보고 있는데 또 합할 관이 10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리하지, 그렇죠? 이런 경우 중관. 근데 어쨌든 관살 혼잡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관도 없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있는 게 좋은데 원국에 있는 거는 글자는 내가 덜어낼 수는 없어도 세운에서는 10년에 한 번씩은 10년에 두 번씩은 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관을 쓴다라고 하면 두 해씩은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조도 조금 시대에 따라서 다른 통변을 좀 해야 된다. 즉 그렇게 막 흉하거나 안 좋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다. 근데 관을 진짜 깨끗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이 혼탁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청간에 동일한 오행이 오더라도 음관, 양관이 다
이렇게 만약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해월의 정화일간이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월의 정화일간 같은 경우가 인성이 없더라도 이게 이게 일로 땡기면 정해일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중에 이런 간목이 장생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관인상생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운연 중에. 예. 있으면 제대로 끌어내서 잘 쓰는 거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해중에 임수가 투관이 돼서 정관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관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월제도 있는데 투관이 됐으니까 강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병화일간이 병정을 받듯이 정화일간이 만약에 병정을 본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병화는 일간에 도움이 돼서 좋은데 정화는 관을 합하잖아요, 그렇죠? 합하니까 이거는 직장 생활한테는 경쟁자한테 승진을 뺏기는 게 되는 거고, 오는 비견한테 내 관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반대로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내 관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가, 그쵸? 한테 간다라는 거. 딴 여한테 눈길 돌린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흐름이. 예, 흐름이, 그쵸?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다. 또 여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해월에, 그러니까 칠사를 내가 잘 쓰는 구조면 괜찮은데, 만약 칠살이 좀 힘들다. 병화일간이, 그죠? 칠사를 썼을 때는 여기는 일간을 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하는 거죠, 그죠? 이게 결국 보호한다는 정관의 개념인 거고, 여기는 칠살, 평관의 의미가 있어서, 만약 이걸 제살이나 합살을 해야 된다라고 볼 때는 병화가 오면 이 살의 극을 같이 나누어지고 분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정화는, 그죠? 정화는 이걸 이제 청간 양인합살이 되는 거죠. 양인합살이, 그죠? 양인합살이 돼서, 이건 이제 겁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원국에서는 위에 있으면 선배가 되고, 내 동료가 되고, 형제가 되고, 내 동료, 형제, 선배가, 윗사람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스카우트 해간다든지, 이 사람이 어디 자리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데리고 간다든지, 왜 관이니까 직장 생활이겠잖아요. 요즘 같은 거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지지의 동일한 유형일지라도, 이렇게 좀, 둘 다, 이거는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이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정관격이죠. 이렇게 묘월에. 근데 축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이 오거나 유가 오면, 천간에 이제 정관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제 신이 오거나 이제 유가 오면, 우리 형충에도 다 봤는데, 묘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유축을 해서, 물론 이게 유축을 해서, 충이 약해질 수 있다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유축을 해서 합충이 되는 거죠. 몸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서 펀치를 날리는 거니까 충을 더 강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근데 이제 같은 신은 지지로는 식신인데, 그렇죠? 식신은 묘중에 을목하고 신중에 경금하고 이렇게 묶이는, 그러니까 원래는 극인데 합극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진, 귀문이라고도 신살로는 표현했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신중에 임수 같은 이런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극은 맞는데 합에는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엮인다, 묶인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는 금의 끝이고 목의 끝이니까 서로 이게, 물론 여기도 을경합이 있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런 맛이 있는데, 신은 좀 무난하고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묶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극의 현상이 있으니까, 유는 만약에 이게 상관경관이 되는 게 흉하다라고 하면, 보통 재관인식 사길신이 6번째 대운에서 충을 하면 나머지 글자들이 보통 흉신이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둥이 바뀌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내가 그 터전을 길한 작용으로, 그러니까 길하다라고 하는 건 부모 에너지, 어떤 사회 에너지 이런 거를
좋은 작용을 하다가 그렇죠. 반대 에너지가 오면 이렇게 그 기본 내가 누려왔던 틀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육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길신격이 충이 조금 더 이런 육충의 그런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상충이지만 충의 작용력이 이제 이거는 연월에 있으면 조금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일지 시지에 있으면 조금 완만하거나 느리다. 이렇게. 이건 이제 천간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월에 있으면 조금 이제 빠를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월일시가 다 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의 형충, 예를 들어서 을정기신계의 유년생이면 올해는 다 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병육 정칠이니까 57년생이 정유년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69년생이 기유년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82년생, 81년생, 신유가 되는, 나 왜 잘 기억하신지 알지? 이런 경우들이 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전의 형태나 추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보통은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년, 청년, 장년, 말년, 노년, 뭐 이렇게 살아가서 에너지의 중심이 이렇게 쏠리는 거지, 여기에. 이런 쪽에. 그러면 이게 이제 초년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유가 예를 들어서 계일간이 있었다, 임일간이 있었다.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성을 놓고 있잖아요. 인성을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묘가 와서 그렇죠? 묘가 와서 충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 같으면 이걸 그렇죠? 내가 새로운 진로를 열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다. 해외 유학 운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터전이 되는 거니까. 기준이 되는 거고. 근데 먼 곳으로 아니면 이게 유무형적인. 근데 이렇게 한 81년생 넘어서 81년생이면 지금 40 좀 넘었잖아요. 그죠? 인생 한 중반 정도 넘어가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가면서 연월의 자리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행했던 관계성, 일했던 여러 가지 유무형적인 것들이 쌓이는 자리들이에요. 쌓이는 자리들, 누적되는 자리들, 형성되는 자리들. 그러면 이럴 때들이 충이 되면 그거의 관계의 전환, 이런 것들, 새로운 만남, 기존 것이 단절되고, 이게 해소되고, 새로운 물론 일간대입 십성을 붙여봐야 되겠지만, 이런 형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연월. 월지가 보통 6번째 충이 되니까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럴 땐 6번째 대운에, 이렇게 이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지지 상황에서 천간하고 다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좌우충이 무난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축이 있다라고 하면 자축합을 하고 충을 하기 때문에 충력이 감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를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오를 만약에 대운에서 들면 세운은 1년짜리지만 대운에서 들면 충을 하기가 쉽습니다. 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면 그런 이렇게 이 충이라고 하는 어쨌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연령대에 따라 다른 거죠. 이 경우가 만약에 중년 이후에 들어오면 거의 10중 8구는 배우자하고의 분리, 각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내내 그런 게 아니고 이 자하고 오화를 형충으로 막 움직이는 자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묘년, 오묘파, 잔묘파 이런 에너지들이 드니까 이럴 때들은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거지. 두드러지게. 그래서 팔자를 알면 이럴 때 아예 내가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나는 이쪽에 있고 당신은 저쪽에 있고 이렇게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든지 그럼 그대로 이거를 그 형상을 놓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게 아니면 이런 장호충의 현상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칠사를 천간 글자 빼고 이렇게 화급 물론 여기 인이나 술이 있어가지고 합액에서 동해서 이렇게 극이 되는